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당뇨 진단을 받고 나서 이제 평생 약만 먹고 살아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 계신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실제로 70대, 80대 어르신들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인슐린을 끊고 건강을 되찾은 사례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지난 15년 동안 수천 명의 시니어 분들과 함께 당뇨와 싸워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한 가지가 있어요. 당뇨는 절대 불치병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당뇨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스스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잠깐 그 전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혹시 지금 당뇨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다면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당뇨병이 정말로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당이 높은 병이라고만 알고 계시는데 이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당뇨의 진짜 무서운 점은 바로 혈관에 있습니다. 여러분, 설탕물을 만들어 본 적 있으시죠? 설탕을 많이 넣으면 물이 끈적끈적해집니다. 우리 몸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혈당이 높아지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그 끈적한 피가 우리 몸의 가느다란 혈관들을 막기 시작합니다. 특히 눈, 콩팥, 손발 같은 말단 부위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아요. 왜냐하면 이런 곳들은 혈관이 아주 가늘거든요.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이 시력이 나빠지거나 신장에 문제가 생기거나 손발이 저리는 증상을 겪게 되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심장이나 뇌혈관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통계를 보면 당뇨 환자의 심근경색 위험은 일반인보다 3배나 높아요. 뇌졸중 위험도 2배 이상 높고요. 그런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바로 우리나라 노년층 당뇨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대학교 연구진이 최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 10년 동안 65세 이상 당뇨 신규 진단자가 무려 2배나 늘었다고 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과거보다 오래 사시니까 당뇨에 노출될 기간도 길어진 거죠. 두 번째는 생활 패턴의 변화예요. 요즘 어르신들도 젊은 사람들처럼 가공식품을 많이 드시고 활동량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노년층 당뇨가 더 위험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젊은 사람과 달리 다른 질병들과 함께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고혈압, 고지혈증, 관절염, 치매 위험까지 복합적으로 관리해야 해요. 예를 들어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은 일부 당뇨약을 조심해서 써야 하고 인지 기능이 저하된 분은 약을 잘못 드실 위험도 있어요. 그래서 노년층 당뇨는 천편일률적인 치료가 아니라 각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당뇨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들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밥을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정말 많은 분들이 탄수화물을 마치 독처럼 여기시는데 이건 위험한 생각입니다. 인간은 탄수화물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우리 뇌는 포도당만을 연료로 사용하거든요. 문제는 어떤 탄수화물을 얼마나 먹느냐에 있습니다. 흰쌀밥, 흰빵처럼 정제된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만 현미나 통곡물처럼 복합 탄수화물은 천천히 흡수되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요. 두 번째 오해는 약만 잘 먹으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약은 분명히 중요한 도구예요. 하지만 도구는 도구일 뿐이에요. 집을 지을 때 망치만 가지고는 집을 완성할 수 없는 것처럼 당뇨 관리도 약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드시면 약의 부작용 위험이 커져요. 저혈당이 올 위험도 높아지고 여러 약을 함께 드시면서 상호작용 문제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과 함께 생활습관 개선이 반드시 필요해요. 세 번째 오해는 가장 위험한 생각인데요. 한번 나빠진 건 돌이킬 수 없다는 체념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나는 이미 당뇨 10년째야. 이제 늦었어. 이렇게 포기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췌장은 생각보다 회복력이 강해요. 베타 세포가 완전히 죽지 않았다면 충분히 기능을 되찾을 수 있어요. 실제로 어떤 환자분 중에는
80세에 당뇨를 완전히 정상화시킨 분도 계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시니어 당뇨 관리의 골든 룰 3가지라고 부르는데요. 첫 번째는 골고루 먹기, 두 번째는 규칙적으로 먹기, 세 번째는 알맞게 먹기입니다. 먼저 골고루 먹기부터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식사 순서예요. 이것만 바꿔도 혈당이 20에서 40포인트나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채소를 먼저 드세요. 상추, 깻잎, 나물, 무침 이런 것들을 5분 정도 천천히 드시는 거예요. 왜 채소를 먼저 먹어야 할까요? 채소의 식이섬유가 장벽의 막을 만들어서 나중에 들어오는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춰주거든요. 두 번째는 단백질이에요. 생선, 고기, 계란, 두부 이런 것들을 먹으시면 돼요. 단백질은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으면서도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드시면 돼요. 밥이나 빵을 마지막에 먹는 거죠. 이렇게 순서만 바꿔도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탄수화물을 선택할 때도 중요한 팁이 있어요. 흰 쌀밥 대신 현미나 잡곡밥으로 바꾸세요. 처음에는 적응이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흰 쌀과 현미를 7대3 비율로 섞어서 드시다가 점점 현미 비율을 늘려가시면 돼요. 두 번째 원칙인 규칙적으로 먹기는 우리 몸의 생체 리듬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 몸은 시간에 맞춰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매일 비슷한 시간에 식사를 하면 인슐린도 그 리듬에 맞춰 준비를 해요. 이상적인 식사 시간은 아침 7시 30분, 점심 12시, 저녁 6시 30분 정도예요. 물론 개인차가 있으니까 본인의 생활 패턴에 맞춰 조정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매일 비슷한 시간을 유지하는 거예요. 특히 저녁 식사 시간이 정말 중요해요. 잠자기 최소 4시간 전에는 저녁 식사를 마치셔야 해요. 예를 들어 밤 10시 30분에 주무신다면 저녁 6시 30분까지는 식사를 끝내셔야 한다는 뜻이죠.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밤에는 우리 몸의 대사가 느려져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밤에 먹으면 혈당이 더 많이 올라가고 더 오래 높게 유지돼요. 그리고 늦은 식사는 수면의 질도 떨어뜨려서 다음날 인슐린 저항성을 높일 수 있어요. 세 번째 원칙 알맞게 먹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포만감 조절이에요. 배가 80% 정도 찰 때 수저를 놓으시는 연습을 해보세요. 완전히 배부를 때까지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그 상태가 오래 지속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80%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다고 하세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평소에 드시던 밥 양의 3분의 2 정도를 덜어서 드시고 20분 정도 기다려 보세요. 포만감은 식사 후 15분에서 20분 뒤에 느껴지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팁은 식사 속도예요. 천천히 먹으시면 혈당 상승도 완만해지고 포만감도 더 잘 느껴져요. 한 입 드실 때마다 젓가락을 내려놓고 30번 정도 씹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제 이 원칙들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지 4주 계획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식사 시간 조정부터 시작해 보세요. 지금보다 저녁 식사 시간을 30분만 앞당기시는 거예요. 만약 지금 7시에 저녁을 드신다면 6시 30분으로 바꾸는 거죠. 이것만 해도 다음날 아침 공복 혈당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밤사이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서 간에서 포도당 생성이 줄어들거든요. 두 번째 주에는 식사 순서를 바꿔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일주일만 해보시면 습관이 될 거예요. 식탁에 앉으시면 가장 먼저 채소 반찬부터 드시는 거예요. 김치, 나물, 상추쌈 뭐든 좋아요. 세 번째 주부터는 운동을 추가해 보세요. 복잡한 운동은 필요 없어요. 하루 3번 각각 5분씩만 움직이시면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10회, 점심 직후에 제자리 걷기 5분, 저녁에 벽을 짚고 팔굽혀펴기 10회 이 정도면 충분해요. 네 번째 주에는 혈당 일기를 써보세요. 아침 공복 혈당과 식후 2시간 혈당을 측정하시고 그날 드신 음식과 운동량을 함께 기록하세요. 한 달 정도 하시면 패턴이 보여요. 어떤 음식이 혈당을 많이 올리는지,
어떤 운동이 효과가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생활 습관만으로 조절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약물 치료가 필요한데 노년층은 약 선택에 더 신중해야 해요. 가장 기본이 되는 약이 메트포르민이에요. 이 약은 저혈당 위험이 낮고 체중 증가도 거의 없어서 노년층에게 안전한 편이에요. 다만 위장 장애나 비타민 B12 결핍 위험이 있으니까 정기 검사가 필요해요. 설폰 요소제는 효과는 좋지만 저혈당 위험이 높아서 노년층에서는 주의해야 해요. 특히 식사를 거르시거나 활동량이 갑자기 늘어날 때 위험할 수 있어요. 최근에 주목받는 약이 SGLT 억제제예요. 이 약은 신장에서 포도당을 재흡수하는 것을 막아서 소변으로 당분을 배출시키는 방식이에요. 흥미로운 건 최근 연구에서 이 약이 치매 위험을 35%나 낮춘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이 약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탈수나 요로 감염 위험이 있고 드물지만 케톤 산증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하고 몸이 아프실 때는 일시적으로 약을 중단해야 할 수도 있어요. 2025년 대한당뇨병학회에서 발표한 최신 지침을 보면 노년층은 치료 목표도 다르게 설정해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젊은 사람은 HbA1c를 6.5% 미만으로 낮추는 것이 목표지만 65세 이상이면서 다른 질병이 있는 분들은 7.5% 미만까지도 허용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너무 엄격하게 조절하려다가 저혈당이 오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거든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저혈당이 왔을 때 대처하기 어려우니까 안전 마진을 두는 거예요.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당뇨 관리도 주목받고 있어요. 스마트폰 앱으로 혈당을 기록하고 인공지능이 개인 맞춤 조언을 해주는 시스템들이 개발되고 있어요. 한국의 한 연구에서는 12주간 디지털 셀프 케어 프로그램을 사용한 노년 당뇨 환자들의 HbA1c가 유의미하게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앱이 식사나 운동 시간을 알려주고 혈당 패턴을 분석해서 피드백을 주니까 관리가 더 쉬워진 거죠. 더 발전된 기술로는 연속 혈당 측정기 CGM가 있어요. 팔에 작은 센서를 붙여서 24시간 혈당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장비예요. 이걸 쓰시면 어떤 음식이 혈당을 얼마나 올리는지, 운동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미래에는 인공지능이 혈당 패턴을 학습해서 15분에서 60분 후 혈당을 예측하고 미리 경고해주는 시스템도 나올 예정이에요. 예를 들어 지금 이 음식을 드시면 2시간 후 혈당이 200까지 오를 것 같으니 조금 덜 드세요 라고 알려주는 거죠. 이제 실제 성공 사례들을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사례는 74세 남성분이에요. 이분은 10년간 인슐린을 맞아 오셨는데 발끝 저림 증상까지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체념하고 계셨죠. 이제 나이도 많은데 뭘 해봐야 소용없겠지라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생활 습관을 바꿔보기로 하셨어요. 저녁 식사 시간을 7시 30분에서 6시로 앞당기고 식사 순서를 바꾸고 매일 아침 30분씩 걷기 시작하셨어요. 처음 2달은 변화가 크지 않았어요. 하지만 3개월째부터 혈당이 안정되기 시작했고 7개월 만에 HbA1c가 6.2%까지 떨어졌어요. 담당이가 깜짝 놀라서 인슐린을 서서히 줄여나갔고 결국 완전히 중단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메트포르민 한 알만 드시고 계시고 발끝 저림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두 번째 사례는 68세 여성분이에요. 키 158cm에 몸무게가 47kg로 오히려 마른 편이셨는데 당뇨 진단을 받으셨어요. 병원에서는 더 빼야 한다고 했지만 이미 충분히 마른 상태라서 다른 접근을 했어요.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근력 운동을 시작하셨어요. 체중은 건강하게 52kg까지 늘었지만 HbA1c는 오히려 정상 범위로 돌아왔어요. 근육이 늘어나면서 포도당을 더 잘 소비하게 된 거죠. 세 번째 사례가 가장 인상적인데요. 71세 남성분으로 신장 기능 저하와 눈 출혈까지 있으셨던 분이에요.
당시 HbA1c가 11.2%로 매우 높았고 투석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이분의 의지가 대단하셨어요. 식사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허용되는 범위에서 운동도 꾸준히 하셨어요. 1년 후 HbA1c가 6.8%로 떨어졌고 신장 기능도 조금씩 회복되었어요. 투석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셨죠.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뭐였을까요? 첫째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나이가 많다고 당뇨 기간이 길다고 체념하지 않으셨어요. 둘째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셨다는 점이에요. 갑자기 큰 변화를 시도하지 않고 하나씩 차근차근 바꿔나가셨어요. 셋째는 꾸준함이었어요. 하루 이틀 해보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몇 개월, 1년 이상 지속하셨거든요. 당뇨 관리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에요. 꾸준함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당뇨 관리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저혈당 위험이에요. 특히 인슐린이나 설폰 요소제를 드시는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해요. 저혈당 증상은 어지럼증, 식은땀, 손떨림, 가슴 두근거림 등이에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사탕이나 주스로 당분을 보충하셔야 해요. 그리고 15분 후에 다시 확인해서 혈당이 70 이상 올라갔는지 확인하세요.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건 약을 임의로 조절하는 거예요. 혈당이 좋아졌다고 혼자서 약을 줄이거나 끊으시면 안 돼요. 반드시 담당의와 상의해서 천천히 조절해야 해요. 또한 신장, 간 기능, 시력, 인지 기능에 대한 정기 검사도 필수예요. 이런 기능들이 떨어지면 약물 대사에 영향을 주거든요. 6개월에 한 번씩은 종합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10번 중 8번만 지켜도 충분해요. 가끔 실수하거나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자책하지 마시고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길었지만 핵심만 정리해 드릴게요. 당뇨는 불치병이 아니에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저녁 식사 시간을 30분 앞당기기. 둘째, 채소 먼저, 단백질 다음, 탄수화물 마지막 순서로 먹기. 셋째, 하루 10분이라도 좋으니 몸을 움직이기. 이 3가지만 한 달 동안 해보세요.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혼자서 하기 어려우시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해보세요. 함께 하면 더 쉽고 재미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댓글로는 오늘부터 실천하실 작은 변화 하나를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당뇨와의 싸움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당뇨 친화적인 간단한 요리법들을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건강하세요.